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Innovation for Better 홈플러스라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홈플러스의 빅데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홈플러스 소개 잠깐 하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해서도 좀 소개드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유통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전략과 PDW를 왜 도입했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뭐가 더 나아졌느냐, What makes it better 이렇게 정했는데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드린 걸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소개는 1999년 5월 15일 날 이승환 대표이사 회장, 지금 회장이고 고문인데 이분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삼성물산이 모태고요. 그때 당시에 1호 대구점이 나오면서 점장을 하셨던 분이 도성환이라는 분인데 지금 홈플러스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한 140 몇 개 정도 되고요. 전체 점포수를 합치면 750개 정도 돼서 얼마 전까지는 이마트에 이어서 업계 2위였는데 롯데가 앞질렀는지 아니면 저희가 2위인지는 지금 제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어찌됐든 뭐 되게 점포가 많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없어서 저희는 이마트에 다닙니다. 예. 급변하는 세상 시대의 진보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시대의 진보라는 말보다는 기술의 진보라는 말이 맞죠. 시대가 진보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는 게 과연 시대가 앞서는 거냐, 이거는 뭐 인문학에서 논의할 내용이니까. 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곧 시대의 진보냐라는 의견에 있어서는 약간 반문이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중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제목으로 적었고요. 기술이 진화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털, 모바일, 빅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출현을 했죠. 제가 모바일에 대해서 처음 겪은 게 아마 아이폰을 산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에서 지금 2014년까지 불과 5년 만에 모바일이 우리의 삶 완전히 점령해버렸죠. 유비쿼터스도 다 없어지고요. 모바일 쿼터스로 다 전환되고 있으니까 사실 모바일이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저희가 출근을 할 때든 퇴근을 할 때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든 이게 잠깐 이렇게 딴 데 나가가지고 딴짓할 때든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나 살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트위터로부터 아마 이 붐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요 기업이 많이 잠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소통의 다양화도 지금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전 같았으면 뭐 최근에 이제 검찰의 어떤 일이나 뭐 홈플러스 경품 이런 일이나 이런 거 이제 매스컴을 다 좀 포섭을 해가지고 다 묻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공석에서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딱 터지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통해서 쫙 퍼집니다 벌써. 그리고 이미 저희가 통제하기에 뉴스 채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소통으로 다가가야지 일방향 소통으로 어떤 고객을 교육하고 세뇌시키려는 그런 세대는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라는 저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 사람은 아니어서 정확히 대가족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못 겪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저 동생 이렇게 살고 있었어서. 근데 1, 2인 가족이 급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3살짜리 딸이 이제 하나 있는데 더 낳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월급을 생각하면 딸도 사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이제 더 이상 30이 넘었다고 여성에게 너 왜 시집 안 가니라고 말하는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도 지금 벌써 40이 넘어갔는데 뭐 아파트 한 2채 있고 이러니까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한 채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드릴 거예요. 너 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챌린지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난 것 같습니다. CSR의 요구는 일단 용어부터가 너무 좀 사회적이어서 뭐 정부가 규제를 하고 이제는 공정적으로 거래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유통업체가 벤더라고 하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쌀을 납품하는 업체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파트너사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조금만 강요해도 매스컴에서 바로 나옵니다. 뭐 마진율을 어떻게 했느니, 뭐 이게 진열하는 거를 정 직원이 해야 되는데 파트너사를 시켰느니.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실점에
잠깐 점포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송이버섯 파는 직원이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파트너사 직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뭐 했냐면 그 송이버섯이 있는 선물 세트 포장해서 고객한테 이렇게 파니까 왜 손님한테 물건을 파냐고 그러길래 오늘 점포 지원 나갔다가 어떻게 낚여가지고 하게 됐다. 뭐.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은 이제 파트너사 직원이 안 왔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왜 안 왔느냐 이런 건 다 위반이다 뭐 어거지로 막 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대가 변화했지 않습니까? 맞춰서 삶이 변화했습니다. 이게 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에 다 속합니다. 지금 이 앞에 인과관계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 가치가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저희 아버지만 해도 언제나 저에게 강조하시던 말씀이 뭐 늦게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왜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랑 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난 널 위해서 10,000원만 더 벌 거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봉이 좀 작더라도 그게 아주 작지만 않으면 여유 시간이 중요하고요. 레저놀이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딸을 낳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의 삶을 이해를 못 하세요. 어떻게 네가 기저귀를 매일 갈고 뭐 아침을 해놓고 출근을 하고 네가 뭐 거기 노예로 간 거지 뭐 결혼을 한 거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다가는 정말 이혼당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 감소인데 저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비탄력 지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전보다 부동산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저만 해도 저희 집 전세가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대출금 좀 상환하고요. 애기 분유값이랑 뭐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은 제 용돈은 뭐 기대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 좁은 그 샐러리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사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비탄력 지출 증가 비중이 증가해서 상당히 삶의 질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소득이 양극화됐습니다. 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예전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래도 내가 내가 상층은 아니더라도 내가 중간은 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지표를 따지면은 10억도 아니고요. 적어도 한 30억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가치의 양극화는 동조 집단화는 뭐냐면 월드컵을 열면은 이제 막 광장에 몇만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단화적으로 모여서 이런 집단적인 뭐 촛불 집회가 됐던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지만 그 안에서 또 철저한 개인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존중에 어긋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시대가 됐고요. 저희도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인의 영역이 지도처럼 부서 안에 딱 그어져 있고 거기 안에서 서로 거의 터치 못합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은 뭐 부장님이 팀장님이 이렇게 너 이거는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거기에 감히 저는 이게 있어서 그때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특이한 건지 아니면 저희 부서가 특이한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게 있어서 이때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많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거의 원인이 된 게 이제 스마트 혁명입니다.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지금 무선 인터넷이나 앱이 활성화되고 여기 모바일 쇼핑이 급성장하고 SNS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출근할 때 지하철 딱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뭐 누구랑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저도 지하철에서 동료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서로 스마트폰 이렇게 보고 오늘 뉴스 뭐 있지? 이런 거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뭐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풍경들이 그렇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스마트워크 이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용어인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2009년 6월에 스마트폰 유저 수가 55만 명이었습니다. 자, 2009년 12월에 81만 명이 됐고요. 2011년에 2063만, 2013년에 3887만 정확한 수치입니다. 2014년에 4564만입니다. 2014년도 인구 통계조사를 보니까 5100만에서 5200만 사이인데 그 중에서 4564만이면
이거 뭐 애기들 빼고 다 있다는 거죠.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데가 유통입니다. 유통이 영향을 어떻게 받냐면요. 여기 보시면 원스톱 쇼핑이라고 했는데 이제 재래시장 때문에 사실은 마트가 2주에 한 번씩 문을 닫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통계학자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럼 과연 재래시장에 가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가족이 되고 뭔가 편한 걸 찾고 빠른 걸 찾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자기 가치에 뭔가 합하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원스톱 쇼핑이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구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를 할 공간이 여유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트에 짐을 싣는 게 되게 이렇게 자기가 힘들면 안 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자녀가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홈플러스도 처음에 마트를 이렇게 가다가 인천이나 동수원이나 부산 부산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몰터테인먼트로 변화하고 있어요. 1층에 먹거리들이 쫙 있고 뭐 식당가도 있고요. 2층에는 정말 뭐 어떤 아시아 몰처럼 그렇게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이제 샵테인먼트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롱테일의 법칙은 좀 복잡한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즉시 비교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마트에서 요즘에 이런 손님이 정말 많은데 특히나 디지털 가전 TV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디지털 가전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모델을 골라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그 모델의 88 코드, 그러니까 뭐 QR 코드도 되고요. 그 모델 이름을 딱 치면 네이버 최저가가 딱 뜹니다. 그러면 마트 직원도 필요 없고 SM, 그러니까 섹션 매니저라 그러죠. 매니저 나와 이런 다음에 이게 최저가예요. 맞춰주세요. 그러면 섹션 매니저가 맞출 수 있는 최저가로 어쨌든 이 사람들은 팔아야 되니까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마트에 들어가는 거랑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랑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밝혀도 될지 모르지만 불량률의 차이거든요. 제품 불량률 차이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이제 보안상 공개를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사시는 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지고 나서 자기가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최저가를 판단해서 그렇게 삽니다. 아니면 정말 나는 그냥 싼 게 좋다. 그러면 쭉 둘러보고 이게 제일 좋네. 그러면 그거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최저가 찾아서 바로 배송시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녀께서 흔히 하시는 일이 된 거죠. 그리고 참여 확대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삼성전자도 사실은 요즘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캠페인 많이 누르고 많은 사은품을 거는 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덧글이나 사용 후기 참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마포에서 우리가 뭐 먹지 그러면 야 가만 있어봐 마포에 뭐가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죠? 마포 맛집 딱 치면 우수한 블로그들이 나와요. 어떤 아르바이트는 그 블로그만 작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유통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미디어 영향이고 뭐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페이스북의 라이크 이 하나가 가지는 무서움이 상상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저희와 이마트가 다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이 해외 직구.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200만 원 하는 삼성 TV 미국에서 얼마 한다고요? 아시는 분? 스타벅스 상품권 10,000원 드릴게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최저가가 80만 원이래요. 120만 원 차이예요. 물론 들어가는 부품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AS도 생각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이게 그 LED 백판 같은 경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은 고장률이 되게 높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AS 정책은 모든 전자사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1년에서 2년이죠. 네, 그 안에 절대 고장 안 납니다. 그 이후에 고장이 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듣긴 들었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이러다 고소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우리가 당면한 유통환경의 변화 이렇게 썼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소비자 니즈가 변하면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경계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저같이 양쪽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경계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가장 먼저 이제 태어난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고 찾아봤더니 나온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필요한 게 된 거죠. 이 빅데이터라는 말이 사실은 뭐 큰 데이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게 된 거는 사실은 환경이 변화했고 가치관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가치 소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유통에서 이런 것들은 되게 아주 중요한 어떤 서브스크립션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르메스 시계든 F&F 넥타이든 뭐 해외 직구로 구매한 보트 슈즈든 싼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메이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야 돼요. 이제 내 가치,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어야 됩니다. 마트에서 예전처럼 9,900원짜리 티셔츠 막 널어놓는다고 그 앞에 손님들은 많아요. 여러분들 마트 가시면 9,900원짜리 딱 내놓으면 그 앞에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예전만큼 사느냐? 홈플러스가 1호점이 나와가지고 정말 휴지 있잖아요. 24롤짜리 휴지. 이 한가득 백오피스 그 점포 후방 전체가 휴지였는데 그것도 한 3, 4시간 만에 다 나갔었대요. 지금 그렇게 갖다 놓지 않습니다. 지금 9,900원짜리 티셔츠 백날 갖다 놔도 그 앞에 사람만 많이 붐비지 자기랑 어울리지 않거나 자기 가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안 삽니다. 이제는 본인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가치 없으면 돈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소비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서 홈플러스에서도 이제 퍼스널리제이션이나 클럽 카드를 통해서 이런 개인화 영역의 상품을 많이 추천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탈 고객을 줄이는 거죠. 이 고객이 어디서 빠져나갈까? 장바구니에서 빠져나갔네? 아니면 이제 지정 점포로 배송을 시켜가지고 원하는 날짜에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니 나한테 맞는 공간이 없네. 아예 나가야겠다. 이런 이탈 고객들을 찾아서 그 고객의 FMC 번호를 매칭을 해서 문자로 고객님 이때까지 슬롯을 늘려드렸습니다. 또는 이때까지 좀 결제해 주시면 5%, 10% 쿠폰을 드릴게요. 이렇게 퍼스널리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다가 드디어 PDW라는 것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이 PDW 도입 전에 IBM도 제가 컨택을 했었고 오라클의 엑사는 저희 회사 기간계 시스템의 90%가 오라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택했었고요. 왜 MS를 택하게 됐느냐는 사실은 PDW와 엑사가 저의 마지막 그 노미네이트였습니다. 세일즈 분석, 고객 분석을 처음에 해봐서 성능이 좀 나오면 쓰고 아니면 그냥 DW로 활용하려고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고요. 저는 수학하는 사람인데 참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완전 걸음마 수준이고 관련 인력이 2017년까지 필요 인력 14,000명인데 실제로 지금 100명 정도 있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통의 경우는 퍼스널리제이션과 CRM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제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조가 굉장히 볼륨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YG, PDW나 이런 것들은 MS에서 열심히 소개를 해주셨을 거니까 제가 다 패스할 거고요. 이것도 다 설명해 주셨죠? 요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정형 레포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걸 받아서 아까 고객 분석이랑 세일즈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 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팩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배치 오퍼레이션이 전체 엑셀로 제가 다 장표로 적었어요. 일일이 실행 시간을 다 체크했고요. 평균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에지이지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건 24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빨리 끝나는 거는 뭐 2분, 3분짜리도 있죠. 전체적인 배치 평균 오퍼레이션이 2시간이었는데 여기 보면 7분으로 줄었고요. 데이터 추출을 제가 평균 10분 정도 작업하는 거를 기준으로 샘플링을 한 100개 정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분 37초로 평균 한 30배에서 60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이거 발표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분 제가 모셔서 홈플러스에서 제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배치나 데이터 시간 다 미니멈 기준이고요. 맥시멈으로 따지면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정도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기존의 에지이지 시스템에서 짠 쿼리고요. 이게 PDW로 짠 쿼리인데 쿼리 내용 똑같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힌트 제가 일부러 다 뺐고요. 패러럴도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냥 그대로 단순 비교 그런 게 필요 없는
쉐를 비교했을 때 기존 시스템 추출 대비 약 17배, 2시간 걸리던 게 이제 7분 만에 끝났다. 그래서 약 17배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 소개하니까 이제 드디어 눈이 반짝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커스터머 서비스 비즈니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대기 고객을 줄여야 된다. 여러분들 저기 마트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계산하는 거. 아, 마트 막 내가 이거 몰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와가지고 싹 세치겠는데 막 이만큼 쌓여 있으면 열받잖아요. 예, 그 큐를 저희가 다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큐가 특정,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을수록 고객이 짜증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80이면 포스를 몇 개 개설하고 뭐 90이면 몇 개 개설해라. 이런 큐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자동적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열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것들은 배치가 엄청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고객 1시간 뒤에 나오면 고객이 1시간 기다리지 않거든요. 이건 정말 빨리 걸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매뉴얼로 다 관리를 그래서 하고 있었지만 이거 자동화하는 프로젝트로 29분 28초 걸리던 게 이게 사실 의미는 없죠. 매뉴얼로 다 했으니까 이렇게 오래 걸려서 30초 걸려서 이제 이 장표 가지고 다 관리합니다. 체커들은 더 힘들겠죠. 자기가 쉬는 거 다 감시하니까. 예, 여기 보면은 약 63.1배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의류 판매인데요. 저기 빨간색은 이제 요 팀장은 욕 먹는 거고요. 이제 PT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섹션입니다. 여기 이제 LFL이라는 게 전년 대비 매출인데 이게 빨간색이면 이제 월요일날 팀장님은 이제 암울하게 가가지고 혼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그런 이제 레포트인데 이것도 약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4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 엑셀 하나도 모르고요. 태어나서 이제 뭐 쿼리만 열심히 날렸지 엑셀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요 4개 만드는데 요 4개가 뭐냐면 지역본부별 매출 현황 그리고 지역본부 매출 현황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 매출 추이 전체 점포를 다 어느 점포 제일 많이 팔았냐 어느 점포가 제일 못 팔고 있냐 이런 거 이제 장표로 보여주는 거 추이가 어떻게 변했냐 이런 거 이제 꾸미는데 요거 4개 만드는데 저 엑셀 모릅니다. 그리고 MS에서 교육 딱 2번 받았어요. 1시간 40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40분. 이 쿼리 앞에 쿼리 단이 사실 김경태 부장의 말씀처럼 오래 걸리는 거지. 이걸 뽑는 데는 그렇게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임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요. 이렇게 한번 갖다 주고 다음에 엑셀 자료로 똑같이 해서 줬더니 왜 전에는 아름다운데 지금 저질이 됐냐고 깨져가지고 다음부터 요거는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제가 슬픈 현실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거까지가 레포팅에 저희가 녹였던 PDW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퍼스널리제이션 우리가 개인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사실 PDW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샀습니다. 처음에 이제 쿼터를 샀다가 쿼터를 한 대 더 샀어요. 성능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가지고 막 쭉쭉 밀어서 지금은 하프가 있습니다. 예, 뭐 다 생략하고요. 그 시스템에 데이터가 중복 저장되고 이 조회 변경이 각각의 시스템이 따로 놀아서 저희가 고객 정보 가지고 있는 서버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보통 기업이 고객 정보 한 3대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 30대가 넘더라고요. 취업하니까. 홈플러스에 있는 서버가 약 300대가 넘는데 그중에서 10%의 고객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서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거 합치는 프로젝트 합니다. 그런데 PDW가 좋은 점이 뭐냐면 초당 데이터를 2만 건씩 끌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뭐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충분히 단점을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아주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S, 이메일 이런 암호화도 다 PDW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 개인정보 암호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타임리 오퍼 제공하는 거. 실시간으로 이탈 고객 찾아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실시간으로 이탈 고객 찾아서 그 이탈 고객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쿠폰 바로 날릴 수 있도록 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앱으로 푸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M과 PDW를 결합을 해서 어떤 온라인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푸시를 날리는 그런 타겟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레포팅 레퍼런스는 지금 현재 상당히 진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들은 데이터가 빨리 나오면
현업이 정말 그렇게 싫어하던 엑셀 까대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엑셀 까대기 하는 것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SSRS에 다 녹여버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업무 시간이 확 줍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홈플러스는 지금 현재 그 그룹 MIS라는 GMIS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지금 PDW로 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과 이런 고객 타겟팅을 통해서 이제 점포에 유입을 하는 대상들을 늘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마케팅도 한번 뚫어보자. 현재 이런 얘기가 논의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떤 비정형 데이터든 정형 데이터든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고객 분석을 하는 그런 디파인 단계를 밟아보자.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면 저희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 생각도 있고요. 물론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실제 현업에 사용하고 있는 피드백도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라도 다 제가 마련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